때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최곤입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왕처럼 극진히 모시는 매니저 박민수가 늘 함께 있고요. 자, 88 MBS 가요대 제전 연예 대상 비와 당신의 최고 축하합니다. 88년도 가요대전 대상을 수상하며 최곤 인생의 최고로 화려했던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게 제대로 바꾸거라!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현재 명성이 맞지 않게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최곤인데요. 야, 너 노래하기 전에 술 좀 마시지 마라 그래. 아니면 노래가 안 된다는데. 최곤 오빠 스테이지 벌써 끝났네. 노래 한 곡만도 안 될까? 자, 하나 더. 네 마누라 저 자식아. 아, 저것도 왜 지랄이야 저거. 벌써 이게 몇 번째야? 돈 다 땡겨 쓰고. 야, 플랜카드 떼. 예? 아주 지가 무슨 조용필인 줄 알아요. 네가 스타면 파리가 새다 이 자식아. 이름 최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마중 나가는 아직 피 끓는 그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한데 그거 아니라니까. 사실 그의 몰락은 잦은 폭력뿐 아니라 마약에 술주정에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요. 야, 내가 오죽하면 마누라한테 와서 이러겠냐. 야, 최곤 팬클럽 초대회장 김순영. 매니저 박민수는 최곤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순영이와 결혼을 했고 돈을 벌기는커녕 사고만 쳐대는 최곤의 뒷수습만 하느라 형편이 어려워 김밥집을 홀로 운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자, 아빠 또 다녀올게. 응? 나 돈 없어. 국장님! 김국장! 돈 없어 이 자식아. 그러게 내 말 들으라고 했잖아. 지방방송이면 뭐 어때서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형. 나도 인마 거기서 시작했어. 너희들 지금 그게 다리 처지야? 최곤을 유치장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지방방송 라디오 진행을 지시한 국장의 말에 또 자존심을 세우던 최곤은 더 이상은 무리라며 그만두자는 민수의 강공에 살짝 꼬리를 내리며 응하게 되는데 사정 봐줄 일이 따로 있지 말이야. 어?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DJ를 하냐고. 하여간 매니저 잘못 만났고 별걸 다 해요 별걸. 꼬리 내린 게 자존심 상했던 모양인 그는 애꿎은 민수에게 온갖 화풀이를 쏟아내며 영월까지 내려왔는데 아니라 최고는 할애비가 와도 안 돼요. 통폐합 3개월 앞두고 무슨 날벼락이에요. 아니 여길 가란다고 와요? 서울선 가수왕이라는데요. 방송국 통폐합을 앞둔 시점이라 그곳의 담당자에게조차 무시당하며 또 한 번 자존심을 구기게 되는 최곤인데요. 기억나지? 그래. 또 다 맞았어. 할머니 여기 소주 4개 쓰고 가라. 큐킹만 딱 맞춰주는데 너가 거기만. 선배님. 영월에서 이스트리버라는 이름으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최곤을 알아보고 인사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최곤은 만사가 귀찮았죠. 아, 나 허리 안 좋아서 아무 침대나 잘 못 자는데. 불 꺼. 아, 너 그건 없이가. 왔나? 등에다가 사인 좀. 저런 가수 같지도 않은 애들이라도 나와야 청취율이 오르. 이거 어디 원주에서 PD 해먹겠냐고. 야 강 PD 뭐? 마이크 방송장인데요? 야, 강 PD. 눈 딱 감고 3개월만 고생해라. 알았다고요. 간다고요. 방송에 기대가 아주 많이 돼. 때마침 원주에서 사고친 PD가 영월로 발령나 합류하게 됐고 그렇게 그들만의 방송이 준비되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 곤이파는 어디 있나? 타이틀이 좀 촌스럽지 않나? 그지?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 안 그냐구나. 여기다 딱 좀 붙여. 여기 옆에 좀 붙여서 해. 붙여서. 이 동네 다방들은 왜 라디오를 안 트냐? 여긴 거진 배달 장사인데. 너 최곤이 영월 방송국에서 DJ 하는 거 아니? 최곤이 누군데요? 아니, 어떻게 88년도 가수왕 최곤을 모르냐? 최곤의 라디오 첫 방송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방을 찾아 홍보에 나서는 민수는 거기서 최곤의 방송 인생이 확 바뀌게 만들어줄 전설의 다방 언니를 만나게 됐고. 네. 박사님 퀴시트요? 오프닝 픽 하시고요. 퀴시트요. 큐.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언젠가 추운 겨울날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갈 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DJ를 하게 됐습니다. 그룹 신화입니다. 크게 라디오를 켜고. 아,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 라디오 좀 꺼주세요. 오빠. 야, 라디오를 안 틀고 뭐니? 좋잖니. 네, 제가 DJ를 한다니까 어떻게 후배 가수들이 소문을 듣고서는 축하 전화가 많이 왔네요. 후배에게 미리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평판이 개차반이었던지라 그 후배는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 내놓으라며 깽판치게 됐고, 또 거기에 분노한 최곤 덕분에 방송이 아주 쑥대밭이 됐는데. 야, 이 새끼야! 그 PD에 그 DJ에 아주 쿵짝이 잘 맞아떨어지네. 이런 방송을 왜 하라는 거야? 애들이 방송에 대한 책임감이 방송 역사에 그냥 획을 꽉 끄셨어요, 선배님. 정말 박진감이 짱짱해요. 그 락커의 고뇌 그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선배님. 계속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냐고요. 야, 고나, 왜 그러냐? 응? 맞아졌어. 그 PD가 해야 되겠다. 응? 야, 이씨, 그래. 안에 마이크 켜고. 오늘은 왠지 무작정 동해 바다로 달려가서 마음을 실으면. 최곤과 PD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방송이 이대로 끝나겠거니 했지만 늘 그렇듯 매니저 민수가 그를 달래서 겨우 자리에 앉혀놨는데. 야, 커피를 언젠데 이렇게 안 오냐? 나 이 노래 한 번만 더 틀어주면 안 돼요? 나는 이 노래 들으면 엄마 생각나더라. 나와요. 손님 다 마실 때까지 옆에 있는 건데요. 이제 아주 막 가는구만. 야, 너 말 한마디 할래? 아싸. 오늘은 스튜디오에 애청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안까지 다방 언니를 불러 앉혀놓은 게 못마땅했던 PD에게 보란듯이 엿먹이려고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네버렸고, 대뜸 외상값 갚으라며 이야기하던 그녀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게 되는데. 엄마, 나 선욱이. 엄마 잘 있나? 나 집 나올 때도 비 왔는데. 엄마에 대한 반항심으로 집을 나왔던 일을 후회하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방송에 그걸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함께 비가 내리게 됐죠. 미쳤나봐. 엄마 보고 싶어. 오빠! 우리 오빠 나왔네? 나 완전 스타 됐어요. 그래? 나 오빠 덕분에 외상값 받았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언니, 나 쌍화차 2개. 그녀가 마음으로 내린 비에 고니도 흔들렸는지 다소 유하게 바뀐 그는 적극적으로 방송에 임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고니 오빠 또 올 거지? 오빠도 오든지.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배님! 이스트리머입니다!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 팬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최곤의 찐팬이었던 이스트리버 멤버들이 그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줬고,
아, 그래도 꽤 올라왔네. 그러게요. 여보세요? 저 덕포에 사는 저 고속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기 실업자라 낮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방송 맨날 들어요. 병원에 환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산에서 뱀한테 물려가지고 온 아저씨 한 명 다녀가고. 그럼 뱀을 쫙 푸세요. 국장님. 덕분에 팟캐스트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돼 국장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대중음악이 발전하려면요, 밴드 문화, 프로그레시브한 밴드 문화, 이게 핵심입니다. 밴드에서 노래 좀 한다는 애들은 죄다 나와서 댄스곡 부르고 춤추고. 현대 대중음악을 비판하며 밴드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차에 이스트리버 친구들이 전화가 와 딱 한 곡만 부르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렇지. 나도 해서 없대잖아. 무슨 애 양반아. 전화 끊어. 네 집에 안 온 지 벌써 3년 됐지. 명동화원의 김동윤 씨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이도 하셨었어? 너는 원주에서 내 전설 들었지? 아,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 야, 됐어. 그만해. 아, 가만 있어봐. 자자자, 이만 이제 그만해, 강 PD. 응? 아, 싫다, 싫어. 저 국장님 데리고 갈게. 저기 강 PD 좀 알아서 해주세요. 술에 잔뜩 취해 돌직구 날리는 강 PD의 직원에 마상 크게 입은 채곤이 힘들어하는 게 뻔히 보이는 민수 형을 보고 우리 이제 그만할까 라며 묻게 되고, 그는 당연히 곤의를 달래며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아무 데서나 퍼쳐. 됐어요, 빨리 가요. 라디오에서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던 그에게 이 기세를 몰아서 공개방송 콘서트를 열자며 이스트리버 친구들이 제안을 했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강 PD의 주도하에 드디어 그 막이 열리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후희망곡 최곤입니다. 김양, 오늘 무슨 일이에요? 내 커피 안 시켰는데. 아니, 짜장면 시키신 분 있어요? 아,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어서. 야, 오랜만이야. 야, 김 국장 오셨다. 김 국장. 최곤의 부활을 축하하러 서울에서 김 국장이 찾아왔고, 덩달아 강 PD도 칭찬을 받으며 축제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곤이 방송을 서울로 이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너 저 서울 한번 와라. 웬일인지 제법 큰 규모의 기획사 사장이 직접 방문해 곤이가 모르게 서울에서 한번 보자고 하는데요. 오늘 안으로 올 테니까 사고 치지 말고 방송이나 잘해. 날 빼고 곤이랑 계약하겠다는 겁니까? 곤이에게 음반 하나라도 내줄 수 있는 자본력이 되냐며 그만 떨어지라는 그의 모진 말에 상처를 입고 돌아서는 민수는 그게 그렇게 또 틀린 말은 아닌지라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담배,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응. 이 영월 좋지 않니? 네 노래나 틀면서 그렇게 살자. 나 수녀이 되다가 여기서 평생 살아. 저게 은하철도 999 종착역 아니야? 응? 맞아.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곤이가 더 큰 물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해도 안 되자 그에게 모진 말을 하며 30년 우정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내 인생이만 누구 때문에 조졌는데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 빨리 가! 다시는 형 얼굴 안 봐. 과연 그들의 우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린 영화는 한때 가수왕을 차지하며 전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던 가수가 각종 쓰레기 짓들로 얼룩지며 나락에 빠지게 되지만
그의 곁을 늘 지켜주는 매니저로 인해 점차 갱생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영화인데요. 특히나 다방 언니의 등장으로 모든 이들의 상황을 급반전시킨 연출은 정말 실컷 잘 웃다가 울컥하게 만들며 괜히 세수 한번 하게 만드는 손에 꼽는 장면이라 생각되고요. 아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큰 물에 놓아줄 수밖에 없는 착잡한 민수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며 감정이입의 끈을 끝까지 놓칠 수 없게 만들었던 2006년 9월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라디오스타 소개해드리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